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불강출판사. 원래 타고나는 입맛은 없다. 나는 사찰 음식 강의 때 앞치마 대신 법복을 입는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고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가끔 스님은 왜 앞치마를 입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기에 이제는 첫 강의 때 법복 앞치마의 의미를 들려준다. 더불어 수강생들에게는 앞치마를 법복으로 생각하고 입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고3 자녀를 둔 분이 입시를 위해 3000배 기도를 올렸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평소 3000배는 엄두도 못 냈는데 아이를 생각하니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은 자식이 없으니 이런 걱정 없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면서 답했다. 나는 온 동네 아이들 입시 걱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다. 스님의 일이란 남 걱정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살펴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다.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달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이름을 댄다. 왜 아이들은 순하고 맑은 음식은 맛없다로 여기고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다고 느낄까? 가끔 엄마들에게 제철 채소 반찬을 아이들 밥상에 올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 라고 답한다. 과연 아이들의 입맛은 원래 그런 것일까? 아토피로 고생하는 한 아이의 엄마도 애가 워낙 매운 걸 좋아해요. 닭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아이가 처음부터 닭발을 좋아했던 것일까? 지난주에는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유치원, 초등학생과 엄마들을 모아 미각 교실을 열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아이들은 한껏 들떠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합장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담아 나 자신과 주위를 비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랐다. 두 손을 오므려 마주하고 눈을 감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지해진 아이들. 바로 이것이었다. 바르게 설명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야말로 아이들의 본래 심성이다. 그 본성을 모르는 어른들은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 단 걸 좋아하고 고기만 먹어요. 하면서 아이들의 입맛을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다. 처음부터 음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맛을 맛보게 하지 않고 그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튀긴 닭을 좋아하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아가 강하다.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강요하기보다 이해시켜야 한다. 지레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와 설득은 아이를 다치지 않게 가장 빠르게 소통하는 대화의 조건이다. 음식의 맛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날 실습한 요리는 우엉 당근 주먹밥이다. 우엉과 당근은 아이들이 유독 싫어하는 채소다. 나는 내 팔 길이만한 우엉 뿌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얘는 우엉인데 우리가 먹는 부분은 바로 이 뿌리예요. 햇빛과 빗물을 먹고 땅속 깊숙이 자란답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어둠 속에서 자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겠지요. 스님이 조금 전에 자연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는데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우엉을 먹으면 우리도 우엉을 닮게 된답니다. 우엉처럼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우엉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왁자한 대답 속에 누군가 지팡이요 라고 말했다. 맞다. 지팡이. 노인의 발이 되어주고 삶의 버팀목이 되는 지혜의 물건. 좋은 답이라고 칭찬해 주었더니 아이가 어깨를 으쓱한다. 맞아요. 우엉은 지팡이처럼 우리를 씩씩하게
지혜롭게 해준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꼭 감고 나눠준 우엉 조각을 꼭꼭 씹어보세요. 아이들은 용감하게 우엉을 입에 넣었다. 어떤 맛이 나느냐고 물었더니 풀떼기 맛, 나무 맛, 흙맛이란다. 그 가운데 단맛이 난다고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풀이나 나무, 잡초를 먹어보지 않았을 아이들, 마음으로 떠올린 맛일 것이다. 단맛이라고 말한 아이의 미각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한 대답이었다. 아이들 반응이 너무나 훌륭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엉이 이렇게 기다랗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땅과 물, 바람, 햇볕, 농부의 손을 생각해봐요. 아이들은 실눈을 뜬 채 웃음을 참지 못해 키득거렸다. 이어진 실습 시간. 우엉과 당근, 버섯을 잘게 썰어 볶아놓고 거기에 한 김 식힌 밥과 들기름과 통깨를 넣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게 했더니 밥알을 흘리고 얼굴에 묻히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중에 한 아이가 주먹밥을 손에 쥐고 와 나에게 먹어보라고 했다. 내가 받아 먹으면서 맛있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과장된 표정을 지었더니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맛있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음식에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시종일관 까르르 와하하 웃음 속에 진행된 미각교실이 끝나고 엄마들의 뒷담이 귀에 들려왔다. 우리 애가 우엉을 저렇게 잘 먹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묻 중생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음을 설한 부처님의 가파가 오롯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타고나는 입맛은 없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아이의 입맛, 아이들의 식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음식은 날마다 먹는 약이다. 20여 년 전 내가 간이 좋지 않았을 때 알게 된 분이 있다. 그도 신장병을 앓고 있었으니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환자로 만난 인연이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액투석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약만 잘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투석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병원과 약이 무슨 의미인가 싶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돌아보라고 했다. 특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어떠했는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다.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병을 알고도 뭐든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당한 가공식품과 적당한 육식과 적당한 음주. 나는 이제 건강을 잃었으니 적당한은 잊으라고 했다.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으로 식생활을 바꾸라고 했다. 적당히 먹고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문제였다. 내 말을 따른 그는 두어 달 만에 몸이 좋아져 보름에 한 번씩 가던 병원을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게 되었다. 한눈에도 생기가 돌고 건강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 내 몸 아픈 것도 다 나은 듯했다. 얼마 전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그러나 그동안 안타깝게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였다. 그때 몸이 좀 나아지자 슬그머니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갔고 병이 악화되었단다. 나는 신장은 이식받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아졌을 걸. 그런 집착이야말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나는 지금은 신장을 나눠준 분을 생각하여 더 소중하게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사찰 음식에서 배운 식습관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그러겠다고 약속하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건강해지셨네요. 지금은 나이가 적은 저보다 스님이 훨씬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정말 20년이 하루같이 흘렀어요. 지난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의 말대로 20년 전 나는 그보다 더 아팠다. 1년여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더 무슨 말을 하랴.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나는 조금씩 건강해져 오늘에 이르렀고 반대로 그는
조금씩 안 좋아진 것이다. 날마다 먹는 음식, 한 끼의 밥상이라도 소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다.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다. 어딘가 아프거나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이 살아갈 뿐이다. 병에 걸리면 당장 빨리 낫겠다는 조바심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 주위를 바꿔나가야 한다. 자연의 식습관으로 하루하루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음식이야말로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음식을 약으로 먹는 식품, 즉 약식으로 정의했다. 사분율의 약건도에 보면 사찰 음식을 약식으로 정의하면서 시약, 시분약, 7일약, 진형수약으로 나눈다. 시약은 딱딱한 음식의 총칭으로 오전 중에 먹는 음식이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딱딱한 음식을 권한 것이다. 무, 감자 같은 일체의 뿌리와 쌀, 팥, 콩, 완두, 보리 등의 곡식들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먹는 밥은 다 시약에 속한다. 마하승기율에서는 시약을 곡식뿌리, 줄기, 과일 등 이로 씹어서 먹는 딱딱한 음식을 구타니식이라고 세분하였고 밥, 떡, 말린 밤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포사니식이라 하였으며 좁쌀, 보리기울, 밀기울, 보리가루 등을 사식, 잡식, 사식이라 구분하였다. 시분약은 정식으로 식사가 허락되지 않는 시간, 즉 오후부터 밤까지 마시는 가즙 종류를 말한다. 저녁 시간에는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권했는데 과일즙의 섬유질이 아침에 먹은 죽과 낮에 먹은 음식의 배설을 돕도록 했다. 부처님은 음식을 먹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어진다고 하셨다. 사분율에는 아침에 먹는 음식은 신선히 먹는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맑은 에너지다. 아침의 음식을 마음으로써 맑은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낮에는 사람이 먹는다고 하였다. 가장 모범적인 일상의 삶을 행하신 부처님도 하루 한 끼를 낮에 드셨다. 저녁에는 짐승이 먹는다고 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은 짐승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경계하였다.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고 하였다. 일반 가정의 제사를 밤에 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불편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숙면에 방해가 되어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귀신이 먹는 시간에 먹음으로써 불편해졌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귀신은 달리 표현하면 바로 우리 몸의 나쁜 에너지다.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 식사법에 밤 9시 이후 먹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되었지만 이미 부처님 시대 수행자들이 지켜온 계율이다.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체 리듬이 깨져 몸에 무리가 간다. 50대, 40대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야식 먹고 술까지 먹어 몸의 리듬이 충격을 받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다. 생체 리듬상 저녁이 되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 과잉 섭취된 에너지는 바로 저장된다. 저녁 식사를 점심처럼 먹으면 비만해질 수밖에 없다. 낮에는 조금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저녁에는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저녁밥을 약석이라 하여 몸이 약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저녁 식사를 먹도록 했다. 음식을 자주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는 뜻이다. 7일약은 병이 든 수행인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7일 동안 저장해 두고 먹어도 좋은 음식이다. 평소 그 많은 음식을 병든 환자들이 먹는 것을 허락하는 일종의 환자식으로 기름, 꿀, 지방, 버터 등이다. 진형 수약은 기한을 두지 않고 오래 보관해도 좋은 음식이며 현대적 의미의 약이다.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평생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소금, 생강, 후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람은 무릇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100리 안에서 거둔 것을 먹되 몸이 안 좋을 때는
70리 안의 것을, 많이 아플 땐 30리 안에서 거둔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나와 가까운 자연의 것을 취해 약으로 사용해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내 몸에 가장 좋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농산물 이동 거리가 짧은 먹을거리를 먹자는 로컬 푸드 운동 또한 이미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불교의 계율을 현대인이 지키기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식생활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에는 분명히 짚어봐야 할 지혜다. 중국 역사에 천하 명의로 유명한 편작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형제 모두 의술의 조예가 깊었다. 어떤 사람이 셋 중에 가장 의술이 좋은 명의가 누구냐고 묻자 편작이 대답했다. 큰형은 병이 걸리기 전, 그러니까 환자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합니다. 또 작은 형은 병의 초기 단계에서 고쳐주지요. 그러나 나는 환자가 이미 병이 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명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집안에서는 큰형을 제1의 명의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1 하수로 생각하지요. 큰형은 얼굴빛만 보고도 장차 어떤 병에 걸릴지 알았다고 한다. 상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마음의 상태 등을 보고 미리 병의 원인을 없애준 것이다. 병이 나타나기 전에 병을 고쳐준 셈이니 사람들은 그를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평소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미 스스로 편작의 큰형과 같은 의사를 마음속에 두고 사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때 의학학자 손사막도 음식이 약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음식에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효과를 빨리 보려면 약에 기대한다. 그러나 음식을 마땅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 또한 약물에서 금해야 하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질병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관건이다. 만약 소홀히 하여 익히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음식은 신체 내의 사악한 기운을 없애주며 오장육부를 편안하고 순조롭게 해주며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다. 만약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곧 좋은 의사라고 칭찬할 만하다. 의사라면 당연히 먼저 질병의 근원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것이 몸의 어떤 부위에 해로움을 주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단지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안 될 때 비로소 약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은 단지 내가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의 성분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친다. 쉬운 예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찬 음식을 먹으면 차가워지는 이치다. 그 작은 영양이 쌓이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인과관계는 음식과 우리 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라. 평소 밥을 먹기 전에 다음의 말을 꼭 기억하라. 많이 먹으려고 말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 말고 생각 없이 먹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